이번 키워드는 국회로 간 윤석 열차. 요거 최근 며칠 동안 계속 회자가 되고 있죠. 카툰, 그러니까 만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만화 어떤 행사에서 상을 받은 건데 여기 이제 국회로 또 가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자, 기사로 이제 확인해 보죠. 윤석 열차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자, 이거 블랙리스트 연상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더 했어요. 이겁니다. 여기 사진 좀 요거 나오는데 크게 볼까요? 이 그림입니다. 이게 부천 국제 만화 축제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의 금상을 탄 수상작입니다. 요거예요. 많이 보셨죠? 앞에 뭐 그림도 있고 뒤에 뭐 누가 있는지 뭐 묘사가 돼 있어요, 이거. 이거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관할하는 문화관광부가 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한 건데 경고를 했죠, 경고. 이거 문제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근데 야당은 아니 고교생이 그린 작품 이거 표현의 자유 제한이다. 그러나 이제 박병근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정치오염진흥원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자, 그럼요. 일단 장관의 이야기 그리고 야당이 계속 질의를 좀 했거든요. 요 모습 담았습니다. 보시죠. 과도한 간섭이다. 문체부 그런 조치들은 결국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 중에 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심기 보좌를 위해 검열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창작의 자유를 겁박했던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거는 그 학생의 작품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왜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오용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알았어요.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장관 그러니까 이 만화가 상을 받은 지는 좀 시간이 꽤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문체부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경고 조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정치권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야당에서 압박을 하고 있고 장관은 어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여기 뭐 이 기사의 뒷부분 문재인 정부 때 더 했다 이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약간 방어하는 이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 윤석열 차 얼굴을 문재인 열차 전 대통령으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순 여사로 그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19년 4월에 신전대협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국 대학가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 풍자대자보에 대해서 사법기관이 나서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내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든지 김혜경 씨를 풍자한 그런 그림을 그린 아마 이게 만화가 응모가 됐으면은 입선되기 어렸을 겁니다. 그 원장이라든지 이 사진 구성을 보면은 거의 민주당계 친민주당 일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축제 요 관할하는 인물들 보니까 다 너무 친민주당 아니냐. 그리고요.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지금. 이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받아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죠.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맞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차 논란 키운 문체부, 여당에서도 이거 긁어부스럽니다. 괜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중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 만평이 수상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 여당에서는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고소 고발까지 이런 거 있었다.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야당에 반박하면서도 신중한 모두. 일각에서는 야, 이건 표현의 자유 문제하고 또 연결된다. 문체부가 굳이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어야 됐는가?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종근 평론가. 네. 윤석열차 만화, 카툰. 이 논란, 그 위에 국회에서 벌어진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가 충분히 동감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체부에서 이 윤석 열차 그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일을 키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을 이렇게 키워버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어떤 이미지와 어떤 프레임에 갇히게 되냐면 예.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권. 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의 발언, 아, 날리면 바이든 그리고 뭐 이 XX 이런 거 때문에 MBC를 지금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대통령실에서 공문을 보내고 질의 공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 행동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짜 뉴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이미지가 생기고 있는 와중에 아. 문체부가 또 이렇게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이제는 하다 못해 고등학생과 싸우냐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일을 키우는 것은 여당 일각에서 당연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영상 소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대통령실 이런 뭐 입장이나 이런 것도 다 소개해 드렸지만 이 기사 중에 사실은 표현의 자유 이런 거를 대선 시절에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런 거는 자유롭게 해야 된다. 오히려 권리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 게 권리라고 좋은 했는데. 거다. 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문체부가 경고를 하면서 이게 상황이 달라져 묘하게 돼 버렸죠.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문체부가 그리고 문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예. 저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부담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다 질 수밖에 없어요. 괜히 대통령실이 이제 부담스럽게 돼 버리는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아, 어떤 해명을 해도 옹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확산되면서 실제로 지금까지 미국에서의 발언 문제, 대통령의 발언, 비속어 발언 문제로 거의 한 2주를 끌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국민적인 관심이 좀 지쳤다라면서 예. 조금 수그러들 이 시점에 윤석 열차 가지고 고등학생 그림 가지고 지금 또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요 환율이 1,450원대를 향해 가고 고물가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연일 뭐 폭락한 해 만에 하고 국민들은 경제 민생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그림 한 장 가지고 발언 하나 가지고 모든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정부 여당의 올바른 태도인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 말로만 민생 경제가 예, 아니라 실제 행동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그림 어떻게 보셨고요? 그 상황에 전개되는 여야의 공방이잖아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당하고 행정 내각 내부 이런 행정부가 지금 충성 경쟁하기 급급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은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어제 문체부 장관이 국감에서 말했던 내용을 예. 보니 진흥원이 문체부에 이 공모전을 하기 전에 심사 기준, 선정 기준에서 정치적인 색채를 빼겠다라고 문체부에 보고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처음부터 문체부가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식으로 이런 경고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심사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라면 이런 그 기준이 룰의 문제인 거잖아요. 있었는데요라는 설명.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라면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었던 건데 국민들도 이해하시겠죠. 룰에 대한 것이고 출품 제출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합의가 된 사항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제출한 고등학생을 대해서 선거권이 없는 고등학생이 정치적인 어떤 표현을 갖는 것이 문제된다. 뭐 고등학생이 정치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런 식의 방어하기 급급한 대응만 하다 보니까 지금 일이 점점 커지고 급기야 표현의 자유에 논란까지 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당이라든지 어떤 행정부라든지 대통령께 저희 대통령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충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일을 키워나가는 것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대응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수상이 됐지만요. 이번 기회에 있지만 좀 아쉬운 게 있네요. 이게 심사 기준이 있는데 이거에 맞는지 좀 더 꼼꼼하게 좀 따져주세요. 뭐 이 정도의 입장을 내거나 그쪽에 전달을 하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주의 환기 정도겠죠. 그거는. 근데 경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가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맞네 그러네 뭐 이런 논쟁처럼 비춰져서 이게 일이 커져버렸다는 거잖아요. 여기 기사에 긁어부스름이다 괜히 이거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이 처음에 논란될 때 이거 어서 많이 본 것 같다 그러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일단 이게 요번에 수상한 이 그림이거든요. 이 만화. 여기 보시면 앞에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그린 거죠. 그 뒤에 이제 탑승을 누가 했냐면 뒤에 보시죠? 아시겠죠? 이 뭘 그린 건지? 요 그림 좀 크게 보세요. 크게 보겠습니다. 요 뒤에 기관사로 보이는 인물이 누군지, 뒤에 승객으로 보이는 인물이 누군지 이렇게 묘사가 됐거든요.
글쎄요. 아무튼. 그리고 앞에는 막 피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그림인데 이게요. 2019년에 영국 신문에서 만평으로 하나 실은 게 있었어요. 이 그림이에요. 여기 트럼프 당시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 기관소처럼 막 석탄을 붓고 있고 앞에 뭐 이렇게 열차 모습이 있는데 석탄 넣는 트럼프 미 대통령을 묘사한 작품이에요. 이 그림. 브렉시트 강행 이거 비판한 거거든요. 당시 여기 총리, 영국 총리 얼굴 같죠? 여기는. 근데 뒤에 트럼프가 막 뭔가 부추기고 있다. 뭐 이런 걸 만평을 그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비슷해 보입니까? 이와 관련해서요. 그제 국회에서 한 말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단순히 표현의 자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표절 의혹 때문에 논란이 크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외국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베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논란 때문에 이것이 수상이 되어서 되겠는가? 논란의 이유가 표절이에요. 그러니까 조대진 변호사 일단 어떻게 두 그림 어떻게 보이시는지 그리고요 처음에 문체부가 이거 수상 작품이 결정됐을 때 이거 외국 거하고 너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라면은 다른 차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비슷하긴 한데요. 뭐 학생이 나타내려고 했던 것 자체가 그 사회적인 문제에 관련된 관심, 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국내적인 상황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자 하는 내용이었고 기본적인 툴이라든지 모티브는 조금 뭐 차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방금 조수진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표절의 의혹을 언급하는 거는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문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을 그냥 빠져나가기 위한 다른 논점을 흐리는 듯한 그러니까 주의를 딴 데 돌리기 위한 걸로 보인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등학생이 그린 그 부분이 물론 모티브를 따왔을 수는 있지만 전문가적인 뭐 이런 뭐 그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고 봐야지 이거를 표절의 의혹으로 해서 표절이 쟁점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좀 옳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 지난 이거 외국에 나왔던 이 만평까지 회자가 되고 같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학생 만화 공모전 뭐 수상작으로 한참 전에 수상 결정됐는데 뒤늦게 좀 약간 논란이 된 거죠. 일단 이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